이번 시간에는 FAT 1급 회계실무 1급 상강의 자금 관리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실무에서는 자금에 대한 관리가 실제로 되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현금이라는 자금보다는 이제는 예금 쪽 자금 관리가 훨씬 더 이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제 기업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자금 관리 파트에서 현금, 예금, 어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카드 거래들, 법인 통장 거래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 실무의 자금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FAT 1급에서 자금 관리 출제되는 부분들은 통장 거래 내역을 보고 해석하는 어떤 전표 처리라든지 신용카드 부분들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하고 법인카드가 결제되는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받을어음이나 지급어음 같은 어음 관리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자금 관리 부분 함께 내용 살펴볼 텐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 쪽 메뉴에서는 자금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의 메뉴가 뭐 예금 적금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지급어음 현황이라든지 받을어음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확인이 되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현금에 대한 거래가 통장 거래보다 요즘엔 많지 않지만 그래도 현금 출납장이라는 보조장부의 어떤 내용 해석이라든지, 그리고 매일매일 작성하는 일개표가 한 달께 모인 월계표, 이 서류들에 대한 해석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법인 결산을 하다 보면 합계잔액 시산표는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월계표는 실무진들이 많이 안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합계잔액 시산표는 여러분 이제 뒤에 가서 살짝 보겠지만 누적된 거래들이 계속 누적해서 나오는 시산표고요. 월계표는 여러분이 딱 그 달만, 3월만 이런 식으로 이제 조회가 되는 거고, 일개표도 뭐 1월 2일부터 1월 3일까지면 딱 2일하고 3일분만 이렇게 돼서 구간값이 되게 확실한 서류예요. 그래서 정말 디테일하게 검증을 하고 싶거나 찾아내고 싶을 때는 일개표, 월개표가 한몫합니다. 그리고 예금 통장 관리, 법인 카드 관리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음 관리에서 이제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쪽에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실무를 하다 보면 요즘에 누가 어음 사용해?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법인 관리하는 부분들도 1년에 한 20개 정도 어음이 왔다 갔다 하는 법인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다양하게 이제 업무 사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업에서 자금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문제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시제 관리 중요할까요? 요즘에는 현금 시제 별로 없다는데 그래도 중요하죠. 10원까지 다 맞추셔야 되는 게 현금 시제 관리예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있을 때는 현금 출납장에 기록하고 현금 시제를 관리하게 되는데, 장부에 현금이 얼마가 있다라는 거 하고요, 실제 현금이 얼마가 있다라는 거하고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저희 장부에는 실제 현금이 100만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해서 실제치를 세어봤어요. 지폐를 세어봤더니 100이 아니고 90만큼 있습니다. 속상해요? 좋아요? 속상하죠. 왜요? 100이 있어야 되는데 90밖에 없어요. 세어보니까 10 어디 갔지? 도난당했나? 아니면 내가 거래처에 돈 줄 때 10만큼을 더 줬나? 아니면 내가 잃어버렸나? 이렇게 출납 담당하시는 분은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통장 거래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시제를 못 맞추는 일은 흔치 않은 것 같고요. 과거에는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을 이렇게 현금으로 주는 케이스가 있어서 시제 관리할 때 되게 담당자들이 힘들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의미가 약간 퇴색되긴 했지만 그래도 현금 시제는 확실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법인은 현금보다는 통장을 더 많이 쓰긴 해요. 계산상의 기록상의 오류나 분실, 도난 등의 이유로 현금 시제나 장부가 방금처럼 일치하지 않을 때는 현금이 과하구나 부족했구나 계정 과목을 쓰는데, 이게 둘이에요. 과하다. 현금이 남아 돌아요. 그래도 현금과 부족 쓰고요. 현금이 부족해요. 그래도 현금과 부족 써요. 이 현금과 부족에 대한 회계 처리는요, 언제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케이스가 좀 많냐면 결산 시에 결산 붕괴용으로 출제가 조금 많이 돼요. 과거에 현금에 대한 시제 회계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결산까지 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비중으로 현금과 부족 계정 과목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볼게요. 장부에는 100이 있는데 실제는 90이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누가 기준이죠? 누굴 손들고 기준으로 깃발을 어디다 세우고 저희가 맞춰가야 돼요? 돈을 건드리면 안 돼요. 얘가 기준이에요. 기준
실제 90원이라면 장부를 90원으로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장부 차변에 있는 현금이요. 대변으로 10만큼 감소하게 돼요. 그럼 차변은 뭘 쓰냐? 요거 쓰는 거죠. 이번엔 현금이 어떻게 됐었죠? 부족했죠. 현금이 아우 속상해. 부족해. 10.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결산 시에까지 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면 12월 31일 날 현금과 부족이 10이 없어지면서 속상하니까 뭘로 가면 돼요? 손실로 가면 되죠? 뭐죠? 잡손실. 요렇게 회계 처리가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제 요 문제가 빈도수가 그리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쩌다 한번 나오는 문제에서 헉, 나 현금과 부족 모르는데 이러시면 안 되니까 한번 보고 가시고요. 현금의 기록이 상세하게 기록된 보조장부가 바로 현금 출납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요 장부라고 하는 것은 총계정원장하고 분계장이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장부로 쓰는 것들은 보조장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일개표, 월개표를 또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을 회계 처리한 것을 모아놔라. 그게 바로 일개표예요. 저희의 삶으로 보면 여러분 혹시 일기장 쓰세요? 요즘에 초등학교는 일기장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 사생활 침해래요. 우리 아이들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 그래서 일기장이 없어졌어요. 물론 이제 하는 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루를 정리하는 거 일기장 쓰시잖아요. 기업의 언어, 기업의 회계 처리 하루 정리하면서 일개표를 쓰고 그 일개표를 결제 맞고 퇴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 프로그램에 일개표가 조회가 돼요. 일개표가 매일매일 쌓여서 뭐가 되는 거냐면 월개표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월개표 12달게 쌓이면 합계 잔액 시산표에 누적된 초기 2월 자료값이 얹어지는 그게 합계 잔액 시산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개표, 월개표가 잘 만들어지면 합계 잔액 시산표도 문제 없겠지 하고 가면 돼요. 저희 업무 분야는요. 되게 단계 순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부지런하신 분들이 업무 성과가 되게 높아요. 그런 의미에서 매일매일 내 하루를 점검하고 일기장을 쓰듯이 매일매일 그 하루를 점검하고 일개표를 쓰는 기업이라면 사실은 위험에 대응하기가 정말 쉬운 기업이에요. 근데 그냥 놓고 있다가 1년에 한 번 합계잔액 시산표만 검토하고 간다 그러면 그 1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다 분석해 보려면 너무 힘들단 말이죠. 여러분 기업에서는 일개표 작성하시나요? 여러분 기업에서는 월개표 결제 맡고 있나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산 때만 합계잔액 시산표 하고 있지 않나요? 자, 이제 일개표, 월개표는요. 저희 시험 문제에서는 저 끝자락에 회계정보 분석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서 일개표, 월개표를 읽을 줄 알아요? 라는 실력을 테스트하는 문제가 1년에 한 차례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매일 확인하는 현금 시제가 일개표, 월개표에 녹아들어져 있는데 이 현금 시제를 읽어내는 위치가 참 특이해요. 여러분 저희 회계 처리할 때는 현금이 원래 차변에 오죠. 어떤 거? 입금된 거. 그런데 대변으로 가는 현금은 어떤 거죠? 출금된 게 대변으로 가죠. 근데 여러분 일개표, 월개표를 읽으실 때는요. 차변 위치에 대체 현금 이렇게 칸이 3개가 나와요. 좀 이따 보실 건데 그때 이 현금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출된 현금을 이야기를 해요. 지출. 자, 일개표, 월개표에 보면 대변 쪽에 현금, 대체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이 현금은요. 현금이 들어온 걸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논란이 생기죠. 나 전표 회계 처리할 때는 왼쪽에 현금 계정 과목이 써 있는 게 입금이었고 오른쪽에 현금 계정 과목이 써 있는 게 출금이었잖아요. 그런데 일개표, 월개표는요. 작성되는 짜임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출과 수입을 일개표, 월개표에서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게 저희의 숙제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실제로 일개표, 월개표를 못 읽고 실물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합계잔액 시산표는 되게 잘 읽으세요. 왜? 결산 때마다 그걸 쳐다보고 계시니까. 그런데 일개표, 월개표는 매일 매달 이걸 안 하시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걸 아예 무시하고 가시는데 얘를 매일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 하루하루의 성과가 쌓여서 경영 비전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현금 시제에서 제가 현금 출납장과 일개표, 월개표를 가지고 이 내용을 해석을 해드릴 텐데 먼저 1월 31일자의 현금 잔액이 얼마인지를 보실 텐데 시험에서는 AT 시험은요.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저 시험 되게 친절하다. 이렇게 입소문이 좀 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저기 끝자락에 정보 분석 문제에 나올 때 여기에 무엇을 조회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현금 출납장을 조회하세요 이렇게 써 있어도 여러분은 일개표를 조회하셔도 돼요. 월개표를 조회하셔도 돼요. 내 맘대로 조회하셔도 결과는 같아요. 어떤 걸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시험에서는 그 시험지를 내신 분이 이걸로 한번 해봐 라고 옆에다가 장부 이름까지 써주고 있단 말이죠. 2월에 이건 1월 31일이었고요. 1월 31일 현재 시점의 현금 잔액이었고요. 2월에 현금으로 뭐한? 지급한, 지출한 거죠. 무엇을? 급여. 급여를 다 통장으로 넣어줄 것 같은데 일부러 현금으로 줬나 봐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요. 급여가 100만큼 나갔어요. 근데 60은 현금으로 주고 40은 통장으로 입금해 줬어요. 요런 상황이 이제 요런 거래가 있었겠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지출된 현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표시되는 게 월계표에 얘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이렇게 지금 공부하는 시간들은요. 여러분이 FAT 1급 자격증을 단타에 합격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AT 자격시험을 공부하셔서 이렇게 다루는 게 시험에 나오는데 이게 정말 저희가 그 수행 실무 쪽에서 자금 관리를 해야지만 실무진들이 이게 필요해라고 했던 이제 항목들이거든요. 수행 항목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이게 출제되는 의도 자체는 답을 하나 딱 맞춰서 자격증을 누가 빨리 합격하고 누가 70점 커트라인에 뭐 조금 이렇게 합격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걸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자격증을 TAT 1급까지 취득한 친구를요. 제가 실무에서 불합격 시켜봤어요. 같이 이제 업무를 보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 왜냐하면 공부만 했지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테스트해보니까 안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공부를 했어도 이렇게 저하고 지금 이 호흡하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신 분들은요. 다소 자격증을 좀 늦게 합격하셔도 이런 거에 대한 실무 적응 능력이 바로 면접 그 평가표 할 때 나와요, 여러분. 이제 한번 가보자고요. 자, 저희 더존 프로그램 가셔갖고 1월 31일자 현금 잔액을 요 세 가지 다 열어보고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2월 현금에 지급한 급여를 어떻게 색출해내는지를 보실 텐데 요 부분도 역시나 AT 시험은 친절해서 월계표 가보세요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 월계표 한 번도 안 가봤어도 시험장에서 월계표를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심히 급여를 째려보고 있으면 답이 나와요. 왜요?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골라잡기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저와 함께 이 두 가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 메뉴에서 여러분 보시면 현금 출납장과 일개표, 월개표가 보이는데요. 먼저 1번 문제에서 현금 출납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금 출납장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아셔야 되는데요. 1월 31일자 현금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1월 1일부터 1월 31일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월 31일 거 잔액이 이렇게 6,438만 2,920원이 보이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를 1월 31일부터 1월 31일까지 조회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같아요, 여러분. 금액은 당연하겠죠. 이렇게 해서 현금 출납장으로 현금 잔액을 조회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일개표, 월개표로 들어가서 한번 현금 잔액을 1월 달로 한번 볼게요. 일개표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번 열어볼게요. 이 역시도 1월 31일부터 1월 31일까지 열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요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 전일 잔고가 8,005만 원이야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금일 잔고가 6,438만 2,920원이야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저희가 보려고 하는 현금 출납장이 1월 31일이잖아요. 그러면 요금액하고 당연히 뭐가 맞아야 돼요? 이게 맞아야 되겠죠. 1월 말이니까요. 당연히 장부에서 끌려온 내용들은 전표 입력에 의해서 끌려온 거기 때문에 맞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잠시 현금에 대한 흐름을 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전일 잔고가 8,005만 원이에요. 그리고 금일 소개 쪽에 현금 위쪽에 보시면 여기 현금 보이시죠? 여기 400만 원 있어요. 요 400만 원은요. 보통예금 옆에 있는데요. 사실 요 일개표, 월개표를 읽으실 때는 이게 보통예금 금액이란 뜻이거든요. 보통예금 대변에 400만 원이 있어. 따닥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 400만 원이 이거네요. 따닥 더블 클릭해 볼게요. 400만 원이 있는데 그 400만 원이 현금으로 찾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예금은 찾았고 현금은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 현금을 이제 볼게요. 해석하실 때
보통 예금 대변으로 자산 감소인데 상대 계정 과목이 현금이야 이런 얘기예요. 얘는 들어온 연금이라서 8,005만 원에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럼 8,405만 원이고요. 이번 달에 사용하신 금액은 이쪽이에요, 여러분. 금일 소개. 요 현금이 지출한 연금이에요. 그래서 요 덩어리에서 8,405만 원에서 1,966만 7,080원을 차감하면 6,438만 2,920원이 금일 잔고가 되는 거죠. 월계표로도 한번 가보실래요? 1월달, 1월달. 마찬가지죠. 여기 금, 월 잔고라고 돼 있지만 어쨌든 1월 말이니까요. 자, 시험에서는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1, 2, 3, 4 동그라미 중에서 6,438만 2,920원을 찾아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일계표, 월계표에서 나왔었죠. 2월 달 거를 물어보고 있었는데 월계표, 한 달, 달 조회하는 거는 월계표로 조회하시는 게 현금 시제를 확인하면서 달 조회해봐라 그러면 월계표가 가장 적법하게 조회할 수 있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저희 2월달 급여 나갔다고 했는데 그 2월달 급여 나간 게 얼마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보면은 자격증을 취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2월달 급여 얼마 나간 거예요? 그러면 15만 원 나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2,985만 원 나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3천만 원 나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예요? 합계 3천만 원 나갔어요. 그중에 현금이 얼마 나갔어요? 2,985만 원 나갔어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지금 시험 문제는 2월 한 달 동안 급여 지급액 중 현금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1, 2, 3, 4 동글뱅이로 자격증 시험에 나오고요. 저희는 2,985만 원입니다. 라고 답을 하셔야 되죠. 검증 한번 해볼까요?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종업원의 급여 지급 3천만 원이 있는데 요걸 또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왼쪽에 급여 토탈 금액 3천이고요. 대변의 급여 등 지급에서 2,985만 원이 현금으로 나간 거예요. 15만 원은 예수금 되겠어요. 따라서 급여 지급액은 3천이지만 그중에 현금 지출액은 2,985만 원입니다. 따라서 일계표, 월계표를 읽으실 때는 왼쪽에 있는 개, 대체 현금 중에 이 현금은 어떤 현금? 나간 현금, 지출된 현금. 자, 이 오른쪽에 있는 현금 대체 개 중에 이 현금은 어떤 현금? 들어온 현금. 자, 요거 보통 예금 보여드릴게요.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얘도 보시면 이렇게 현금. 앞서 보셨던 거하고 비슷하죠. 자, 요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금관리 쪽에 현금 시제 관련해서 현금 출납장 조회하는 방법, 일계표, 월계표 조회하는 방법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자금 관리는요, 예금과 카드 관리가 되겠어요. 예금 통장 내역 누가 못 읽어요? 읽을 줄 알죠? 가서 은행 가가지고 예금 가입하는 거 누가 못해요? 해지하는 거 누가 못해요? 요즘 온라인으로 다 되는데요. 네, 관리할 거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거래가 일어났을 때 통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통장을 찌리릭 찍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여담을 나눠볼게요. 여러분 통장에 보시면은 찾으신 금액이 앞에 있을까요? 맡기신 금액이 앞에 있을까요? 이제 의미 해석은 은행마다 달리 써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맡기신 금액에 따른 것은 은행의 예금을 예치했다는 거고요. 찾으신 금액은 은행에서 예금을 빼왔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 시간 강의를 들으시고 저 김혜숙이가 하는 말이 참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통장 내역을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금액이 앞에 와요. 그리고 맡기신 금액이 뒤에 와요, 여러분. 특이하죠? 여러분 실무에 가셔가지고 통장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꺼번에 쫘라락 올리는 게 더존 스마트의 기능이 있어요. 그 통장 맞추기 기능을 딱 보면 감동의 도가니에요, 여러분. 거래를 하나하나 안 하고 자동 전표로 올릴 수가 있는데 그때 통장에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을 잘 세팅만 해놓으면 알아서 쫙 또 잘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AT 시험에서는요, 이걸 찾으신 금액과 맡기신 금액 그대로를 AT 시험에 그림으로 내고 있어요. 그래서 AT 시험 그림을 보시면은 통장 내역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실무에 가시면 하나하나 창의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 볼 때 먼저 창의성을 발휘하시면 실무에 가면 자신감이 생기세요. 자, 이제 예금 보겠습니다. 보통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말하는데요.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예금 이자가 저리에 해당이 되죠. 요즘 한 1%대, 2%대 그러나요? 보통 예금은 2%대도 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 한 2%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는 주식 투자나 이런 거보다는 예금이나 적금
적금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여러분 예금하고 적금 금리가 참 낮아서 다른 투자 상품을 찾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예금 적금에서 예금은요 한꺼번에 금액을 예치하는 게 정기 예금이고요. 매달 조금씩 아니면 정기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예치하는 걸 정기 적금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정기 예적금을 같은 코드에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카드 관리는 여러분 실제로 카드사에 가면 카드 금방 만들 수 있죠. 카드 만드시고 나서는요 법인카드를 한도 금액과 결제일에 따라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법인카드가 5개다. 그럼 그 5개에 대한 카드 번호, 결제일, 한도 금액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돼요. 자, 그러면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서 한번 요 관련된 자금 거래를 살펴볼 텐데요. 서울 강남우체국에 75만 원의 거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75만 원의 거래를 보니까 어떤 거래냐면 저희가 한국인삼을 아마 우체국에 가서 배송을 하면서 한 건가 봤더니 주주총회네요. 주주총회 안내장을 엄청나게 발송을 했나 봐요. 75만 원에 대한 우편 요금이 나간 거 보니까 등기 우편 청구 수령서인데요. 이 청구 수령서를 받고 우편 발송비 75만 원, 얘가 이 금액이에요. 75만 원을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 후 수령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그러면 얘를 보고 지금부터 신용카드 매출 거래를 입력하실 건데 뒤에 가서 저하고 부가가세 관련 거래를 다룰 거예요. 그때는 여기에 부가가세가 있는 거래를 신용카드로 다루실 거고 지금 부가세 없는 거래니까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시면서 75만 원 보시는데 여기 카드가 이제 국민카드고요. 회원번호가 이렇게 나왔다면 이거는 법인카드죠. 법인이 카드를 결제했어요. 강남우체국에서. 그러면 강남우체국은 국민카드하고 가맹을 맺은 거고요. 저희는 법인카드로 카드 결제를 한 거니까 카드 이체일에 이 대금이 나가겠죠. 자, 거래자료 입력을 지금부터 해주시는데요. 먼저 차변에는 우편요금이니까 뭘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통신비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통신비 75만 원 비용 발생하시는데 대변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보셨던 출금 전표, 입금 전표는 현금을 다루셨잖아요. 근데 얘는 카드란 말이에요. 카드 거래는 여러분 보통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에 하나 제가 이렇게 이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용한 카드 대금을 9월 10일 날 결제하겠어요. 뭐 요렇게 상황이 된다면 요런 내용들은 여러분 카드 대금이 언제 나가는 거예요? 9월 10일 날 자동이체를 걸어놨다 그러면 보통 예금에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현재 시점인 8월 13일에는 자금 인출이 없잖아요. 어떡하죠? 그러면 그냥 9월 10일 날 통신비 회계 처리해? 아니요? 그럼 달 귀속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통신비는 8월 13일 귀속으로 꼭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 대변은 아직 돈을 안 줬으니까 상품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이 미지급금이 강남우체국이 걸리느냐 아니면은 국민카드가 걸리느냐가 관건이죠. 여러분 이 미지급금 강남우체국이 저희한테 야 김혜숙 너 지난번에 통신비 안 줬잖아 75만 원 내놔 이럴까요? 아니면 카드사에서 내가 9월 10일 날 잔고가 없어가지고 돈이 안 나가면 카드사에서 저한테 75만 원 전화가 올까요? 당연히 카드사에서 전화가 오죠. 따라서 거래처 누구 들어가면 돼요? 국민카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이 거래처를 누구로 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국민카드 걸어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건 제가 그냥 가상으로 한 건데 9월 10일 날 카드 대금이 요거 하나밖에 없고 이게 결제가 됐다 그러면 차변으로 미지급금 국민카드 없어지고 보통예금에 자동이체를 걸어놨다 그럼 보통예금이 대변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법인 결산을 하실 때 통장 결제 내역을 직원들이 전부 다 맞추거든요. 그래서 선결제된 금액이라든지 끝전 10원까지 다 맞추게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1일부터 31일 것까지를 다음 달 10일 이런 식으로 결제가 아니고 뭐 15일부터 14일까지 거를 언제 결제하고 막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신용카드 대금 맞추는 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법인 하나만 내가 한다 그러면 작업을 빨리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카드 결제일이 아니고 카드를 대금을 사용하신 8월 13일 거가 나왔어요. 근데 시험에는 여러분 이렇게 9월 10일 날 실제로 국민카드 사용 대금이 자동이체가 되는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어서 얘를 차변으로 감소시키고 보통예금 하는 것까지 연동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와 함께 더 좋은 스마트페이 프로그램 8월 13일자로 통신비와 미지급금 국민카드 거래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저희가 신용카드 관련된 거래 내역 입력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신용카드 관련된 거래 내역을 입력하실 때 고민 조금 하셔야 돼요. 아직은 저하고 같이 가시진 않았지만 곧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가실 예정인데 부가가치세하고 관계가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 입력. 지금 보시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 문제는 제가 38회차 기출문제 주식회사 한국인삼을 샘플로 해서 출제 문제로 그대로 가져온 거라서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은데요. 일반 전표 입력의 날짜가 8월 13일 거예요. 근데 이제 38회가 출제됐을 당시에는 2019년도 시험이었고요. 저희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2020년도로 업데이트를 해서 저와 함께 보고 계시는 거니까 연도만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8월 13일자 거에 저희가 75만 원을 결제를 했는데 이게 총액 다 뭘로 결제했어요? 카드로 결제했죠? 따라서 대체전표 차변에 통신비 800번대 하시고 대변은 카드가 돼야 되는 거죠. 75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인데 요게 바로 우체국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를 혹시 강남우체국을 조회했는데 있네요 하고 강남우체국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강남우체국은 제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누구한테 줘야 돼요? 국민카드한테 줘야 되는 거죠. 저희가 법인카드를 긁었고 법인카드 번호 2524-7858-6321 뒤에 2005 똑같죠? 자 이렇게 가는 거죠. 금액 75만 원. 카드 거래처 안 걸어주고 다른 거 거시면 문제가 됩니다. 하단의 분기에 꼭 피드백 하시면 차변 통신비, 판매비와 관리비의 발생,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금, 유동부채의 증가, 카드사로 거래처 걸어주시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 거래를 입력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 어음에 대한 회계 처리를 살펴보실 건데요. 처음에 이제 AT 시험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요. 어음 관리를 문제를 내니까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이제 횟수를 거듭하고 지금 꽤 많은 시간이 흘러서 지금 40여 회차까지 이제 가는 상황에서는 수험생들이 어음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음 문제가 정말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회계 처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받을어음에 대한 회계 처리 확실하게 내 걸로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급어음에 대한 회계 처리 보도록 할게요. 받을어음 회계 처리는 어떤 케이스로 이제 받을어음이 차변에 분계가 되냐면 상품을 매출해서 수익 발생을 했는데 그쪽에서 나 돈 없어. 그래서 어음이라도 주세요. 그랬을 때 어음을 받아 놓으셨을 때. 자, 외상 매출금 받을 게 있는데 그쪽에서 하도 외상값을 안 주는 거예요. 저희가 외상대금 있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자금 사정이 안 좋아. 그럼 어음이라도 주세요 하고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어음이라도 주세요라는 표현을 쓸까요?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요. 만기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통장에 있는 돈을 은행에서 자동으로 인출해주는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추심 의뢰를 할 수가 있어요. 만기가 돼서 은행아 이거 돈 줘 하고 어음에 써져 있는 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신한은행 이렇게 가면 받을어음을 이렇게 대변으로 없애고 저희가 통장에 돈을 찾으실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냥 외상매출금으로 해놓고 받을어음을 안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나 돈 없는데 한 달 뒤에 줄게. 또 없는데 2달 뒤에 줄게. 그러면 1년 동안도 돈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냥 외상거래보다는 받을어음 거래가 좋죠. 여러분 신용거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상거래하고 어음거래. 외상거래보다는 어음거래가 더 좋아요. 왜? 만기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돈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받을어음은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으로 증가했다가 만기가 되면 대변으로 감소합니다. 자, 이 어음을 수취하고 있었는데 상대방한테 만기가 돼서 은행에 가서 어음 추심을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은행이 이쪽 회사 부도 났는데요 라고 한다면 부도 난 어음은 6개월 정도는 보유하고 가지고 계시다가 6개월 경과하면 대손으로 확정 지을 수가 있어서 6개월 동안은 부도 어음과 수표로 대체해서 가지고 계시고요. 실제로 이 부도 어음과 수표가 확정이 돼서 대손이 6개월이 지나서 확정되게 되면 대변으로 부도 어음 수표가 없어지고 여러분 공부하셨던 대손 충당금과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가 연동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배설하는 걸 하게 되는데요. 어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갚아야 되는 외상매입금이 대변에 부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쪽 거래처에서 야, 나 이거 100만 원 왜 이렇게 안 주니?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100만 원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 그랬더니 그리고 다른 거라도 좀 줘. 그리고 봤더니 다른 거래처 거 어음을 받아놓은 게 여기 100만 원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 가져가. 너 요거 만기 몇 달 남았는데 요거 가져가. 네가 은행 가서 찾아라. 만기 되면 이렇게 하는 게 배서예요. 그래서 어음 뒷면에다가 서면을 하고 배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대변으로 가죠. 그래서 처음에 수취하셨을 때는 차변으로 어음 받을 어음이 만기 결제로 대변으로 받을 어음이 가고 부도로 대변으로 받을 어음이 가고 배서로 대변으로 받을 어음이 가고요. 또 이럴 수도 있죠. 저희가 외상 말고 상품을 샀는데 저쪽에 자금을 지금 줘야 되거나 우리 거 어음을 줘야 되는데 옳다커니 B한테 받아놓은 어음이 있는 거예요. 너 이거 가져가라 하고 배서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마지막에 있는 할인은 뭐냐면요. 저희가 어음을 받아놨는데 저희 회사가 지금 자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현금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어음을 들고 은행으로 갔어요. 은행아, 네가 이거 사라. 나 이거 너한테 팔게. 대신에 만기가 한 2달 남았는데 그 만기까지 기다리는 거에 대한 대가는 이자로 계산해서 할인료를 내가 너한테 줄게. 이 할인료가 영업의 비용인 매출채권 처분 손실인데요. 시험장에 가면 별표 3개 할게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자주 다루지 않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케이스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에 대한 회계 처리는 할인료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영업의 비용이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지급어음 회계 처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어음은 부채죠. 따라서 최초에는 대변으로 지급어음이 생성이 되고요. 만기가 되면 지급어음이 차변으로 없어지면서 자금이 인출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지급어음이 받을 어음보다 조금 어렵다 그러세요. 왜냐면요. 지급어음은요. 더 전 프로세스에서 어음 등록 행위를 먼저 해야지만 어음을 발행하는 순위를 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약속어음을 등록하는 걸 먼저 하세요 라고 시험 문제에 나오면 등록을 하시고 지급어음을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지급어음이 더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1번을 이미 다 백데이터에다 만들어 놓고 요 2번만 회계 처리하는 걸로 나와서 어음에 대해서는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F2키로 어음 번호만 가지고 오시면 되겠어요. 프로세스는 받을 어음보다 다양하지 않아요. 그냥 지급어음 발행했는데 만기가 되면 이렇게 차변으로 지급어음이 부채가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품을 사왔을 때 어음을 발행할 수도 있고요. 외상대금을 갚을 때 어음을 발행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음에 대한 회계 처리들을 이해하셨다면 어음에 대한 프로세스 한번 직접 입력해 보시면서 도전 스마트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요 어음이 바로 여러분이 만나시는 어음 거래인데요. 요즘 대부분은 종이 어음을 이제 약속 어음이라고 하고 이렇게 20자리로 형성되어 있는 번호인 전자어음, 온라인상으로 주고받는 어음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실무를 해봐도 거의 다 전자어음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저희 회사는 한국인삼이고 상대방은 수화유통이에요. 수화유통이 귀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한국인삼이 수화유통한테 2천만 원짜리 어음을 준 거예요.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귀하면 이 사람이고요. 앞서 여러분 받을 어음 같은 경우는 배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할인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 상대방이 지시인이 되는 거죠. 은행 또는 배서 받아간 업체. 그래서 귀하 또는 귀하가 지시한 자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지금 발행일은 2020년 8월 20일인데요. 여러분 이 020은 세 자리 있는 은행 코드고요. 2020년 8월 21일이 발행일자예요. 그리고 뒤에가 1년 번호로 20자리가 형성이 되고 이 지급기일이 만기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어음인데요. 우리은행 코드가 020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앞자리 코드. 자, 내용 살펴보시면 수화유통에 대한 6월 5일자 외상매입금이 있었대요. 그 중에 일부분은 앞서 보셨던 어음이 얼마였었어요, 여러분? 2천만 원이었죠. 자, 2천만 원으로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고, 그리고 200만 원은 뭘로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고 합니다. 6월 5일자에 매입 매출 전표를 확인을 하라는 것은 뭐냐면 외상매입금으로 갔다는 것은 상품을 사왔을 것이고 상품을 사왔으니까 과세 물품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작성을 했을 거예요. 뒤에 가서 공부하실 텐데 세금 계산서가 있으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게 되고 저희가 매입을 했으면 뒤에 가서 매입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대변에 외상매입금이 생겨요. 그러면 그 외상매입금을 지금은 갚은 거니까 차변의 외상매입금 2천만 원과 200만 원 합해서 2,200만 원이 부채가 감소하고요. 저희가 어음 준 거는 부채가 다시 또 증가, 이름만 바뀐 거죠. 이 2천만 원은 여기는 2,200이죠, 여러분. 2천만 원은 지급어음의 부채 증가이고요. 외상매입금은 부채가 감소이죠. 그리고 보통예금, 여기 보시면 시험에는 가끔 보통예금과 당좌예금 여기에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보통예금으로 나왔는지 당좌예금으로 나왔는지 정확히 보셔야 돼요. 보통예금 2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1번이 해결이 되고요. 2번은 요거예요. 지급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기능 모음의 자금 관리를 누르셔도 되고요. 지급 어음에다 커서를 클릭하시고 F3키를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어음에 대한 정보를 하단에 입력할 수 있도록 창이 떠요. 그러면 그 하단에다가 여러분이 방금 보신 이 어음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시는 거죠. 만기일도 입력하시고 어음 번호도 입력하시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음 번호를 저희가 등록할 수도 있고요. 시험 문제에서 이미 등록을 해놨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F2키를 눌렀을 때 이 어음이 있으면 끌어다 쓰시면 되고 없으면 등록 행위를 해야 돼요. 근데 어음을 등록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어음 등록할 것이라고 써줄 텐데 얘는 어음을 선택할 것 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요 등록이 오케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F2키 눌러서 끌고 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8월 21일자로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금이 인출이 됐고요. 8월 21일자로 어음이 발행이 됐으니까 8월 21일자로 한꺼번에 이 거래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도전 스마트 A 프로그램 이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계 있는 건 이미 저희가 6월 5일자에 입력했던 세금계산서 거래일 테고요. 지금은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지급어음 전표 날짜가 저희가 8월 21일 날 발행한 날짜이고 만기가 10월 21일인데 여러분이 보시는 부분은 8월 21일 날 발행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따라서 8월 21일로 가서 저희가 전표 입력을 해볼 텐데 차변에 어떤 내용을 기록을 하셔야 돼요? 251번 외상매입금, 누구 거를, 수화유통 거를, 토탈 금액 앞서 보셨죠? 저희 같이 판서하면서 2,2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어떤 걸로 지급을 하나요? 지급어음으로 수화유통에게 똑같이 코드 거시고요. 얼마를 발행했어요? 2천만 원. 그리고 보통예금 통장 우리은행이죠. 은행 코드 반드시 걸어주셔야 되고요. 200만 원 지급을 한 거죠. 하단 분계 보시면 외상매입금 유동부채의 감소 2,200만 원. 대변에 지급어음 유동부채의 증가 2천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당좌자산의 감소 200만 원 거래인데요. 여기까지 전표 입력은 완벽하게 했다. 그런데 문제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저희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입력해라 그랬죠. 우선 자금 관련 정보는 지급어음에 커서를 두고 F3키를 누르면 되는데 잠시 요거 하시기 전에 문제를 보니까 요거 잠깐 생각이 나네요. 수화유통의 2,200만 원 거래가 그때 당시 6월 5일자 거 부가가치세 거래이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에 있다고 하니까 한번 구경하고 와볼게요. 저희 뒤에 가서 부가가치세 거래에서 배울 예정인 매입 매출 전표에 인삼 제품으로 수화유통의 외상매입금 대변에 2,200만 원 있죠. 요 금액을 고스란히 전액 딱 갚게 되니까 차변으로 부채가 감소가 됐고 어음으로 일부, 예금으로 일부 갚았습니다. 어음에다 커서를 두시고 기능 모음에 자금 관리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F3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하단 창이 열리면서 기본적으로 대변의 지급어음이 회계 처리되면 발행이라고 되고요. 여기 어음 번호에서 F2키를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시험 문제는 어음 등록까지 하시오라고 정보가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어음은 등록했으니까 선택해서 갖고 와라. 그래서 F2키로 이렇게 선택해서 갖고 와요. 발행일은 누구를 인식하게 되냐면 전표 날짜를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만기일은 지급기일이에요. 수정해 주셔야
주셔야 되겠죠? 2020년 10월 21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금관리까지 다 마무리해야 완벽하게 점수를 받고요.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전표 입력은 퍼펙트 했는데, 완벽했는데 여기를 깜빡 잊고 안 했어요. 그러면 일부 차감 요인이 되겠죠, 점수에서.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표 입력 부분에 어음 관리 부분의 내용들을 수행을 해봤는데, 어음 관련 부분에서 만약에 여기서 F2키 눌렀을 때 어음이 등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요걸 누르시면 돼요. 어음 등록 눌러서 여기 날짜 누르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건 등록을 해놨으니까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200821이 아마 수령일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얘가 전자어음이면 4번 코드 거시고, 은행 코드는 우리은행이니까 우리은행 끌고 오시면 되고, 어음 시작 번호는 여러분 없고 편집 이렇게 눌러볼게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내용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까지 하면 원래 이 번호가 끌려와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끌어다가 쓰시면 얘가 안 나와요. 제가 이거 지우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저는 잘못 입력했는데 어떡하죠? 하고 손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커서를 두고 상단에 커서를 두고 삭제를 누르신 거예요. 나 전표 같이 이제 다시 입력하고 싶어요. 전부 다. 이렇게 하는데 자꾸 안 지워진다는 거죠. 커서를 하단에 관리 항목이 있으면 하단 창에 클릭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삭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단 데이터가 지워져요. 지워졌죠. 그러고 나서 위에 거 전표를 지우셔야 돼요. 그럼 아까랑 메시지가 다르단 말이죠. 전표는 안 지울 거고요. 이 지급어음에 대해서 제가 지웠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음 등록 시험이 나왔다. 그럼 어음 등록하시고 방금 하신 것처럼 뭐 2020년 08월 21일이 어음 수령일이고, 나는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나는 우리은행이었나요? 우리은행 어음이고, 이렇게 해서 편집 누르잖아요. 그 여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밑에를 끌어다 썼기 때문에 얘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에 이게 들어오기까지는 여기에다 어음 번호 쓰고 한매 쓰고 해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수정하실 때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은행까지 가셔서 편집 눌러서 수정하셔야 돼요. 자, 이런 질문들 하세요. 저 이거 삭제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들어가서 삭제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세팅하신 다음에 편집에 들어가서 삭제하시거나, 여기서 날짜도 바꿀 수가 있어요. 082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저희는 바꾸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편집을 자유롭게 하시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F3키를 눌러서 하단에 F2키를 눌러서 얘를 가지고 오면 이제 등록된 어음을 써버린 게 되는 거죠. 발행일 21일, 만기일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발행하는 것만 달아봤는데, 만약에 10월 21일 날 만기가 돼서 뭐 당좌예금 통장이나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10월 21일에 가서 차변에 보통예금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뭐 우리은행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2천만 원. 저희 발행한 거죠. 죄송합니다. 돈이 들어온 게 아니고 어음이 없어지죠. 252번. 지급어음. 누구 거 어음이었죠? 수화유통. 수화유통이 은행에 가서 2천만 원 되나 하고 수신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은행이 우리 거 당좌예금 통장에서, 뭐 당좌 통장이 국민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냥 제가 좀 이따 지울 거예요. 국민은행 이렇게 하고 2천만 원. 문제에는 없었던 거니까 이렇게 하게 되고, 지급어음에서 F2키를 눌러서 F3키를 눌러서 하단의 도움창을 여시면 결제라고 대변으로 떠요. 아까는 발행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어음 번호를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만기까지 다 들어와서 만기 결제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 문제는 없으니까 저거 지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우는 연습하라고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거거든요. 자, 여기 어음 오셔가지고요. 하단에 먼저 클릭하고 삭제 누르세요. 삭제. 그리고 다시 어음 전표 체크하시고 삭제. 지워볼게요. 확인. 샥 지워졌죠. 샤라라. 그래서 저희는 아까 입력했던 8월 21일까지만 입력이 지급어음 관리까지만 잘 되어 있으면 아주 잘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자금 관리 공부하시면서 현금과 현금 시제, 그리고 전표 입력 통해서 신용카드와 어음하는 거 직접 도전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보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3강 자금관리 가볍게 수영해 보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느낌이 좀 가볍다고 느꼈던 거는 분량 면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조금 무겁다고 느끼는 거는 일개표, 월개표 해석하시는 거, 현금 크로스로 만나는 거,
그거하고 어음에 대한 내용이 만약에 이 강의가 처음이라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세요. 하지만 한 두세 번만 더 해보시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현금 출납장에 현금 시제 확인하는 방법, 일개표, 월개표 조회 후에 현금의 입출금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요거 중요하고요. 별표 3개. 보통 예금은 찾으신 금액은 대변에 인출된 거죠. 맡기신 금액은 차변에 보통객을 입력하죠. 자, 요거 은행 코드는 여러분 저희 1강에서 실무수행 유의사항에 채권, 채무, 예금에 대해서는 무엇을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보통 예금에도 은행 코드가 걸어져야 되고요. 카드 거래 해보셨는데 카드 거래할 때 채권, 채무는 우체국이 아니라 거래처가 아니라 누구였었어요? 카드사 거래처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 거래처 코드를 안 바꾸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시험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받으러음, 지급어음에서 어음 거래 내용을 보셨는데 받으러음은 차변으로 오는 경우는 어음 수령했을 때고요. 대변으로 가는 경우는 만기나 배서나 할인이나 부도도 얘기를 좀 했었죠. 자, 그리고 지급어음 같은 경우는 지급어음 발행 전에 상단부에 어음 등록 클릭하는 거 별표 3개 할게요. 어음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시험은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시면 되고요. 차변에는 어음 만기 때 지급어음이 오고요. 대변에는 최초의 부채, 어음 발행했을 때 대변에 옵니다. 받으러음과 지급어음에서 자금관리 문제가 거의 반드시 나와요. 그러면 F3키 별표 3개요. 또는 기능모음의 자금관리. F3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더 좋은 스마트A 프로그램은요. 오른쪽 상단부에 기능모음이 해답 키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나 F3키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기능모음의 자금관리 들어가서 하단에 어음 관련 자금관리 내용을 입력해 주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어음 문제는요. 반드시 매 회차 꼭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어음 문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은 자금관리까지 수행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강 마무리하면서 대화하기 시간 잠깐 가져보도록 할게요. 유아티 가게 이번 시간에 초등학교 얘기도 해보고 일기장 얘기도 해봤죠. 여러분 어렸을 때 읽었던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 기억나시죠?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죠? 헷갈려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그 평이한 이야기에서는 거북이가 이겼는데요. 거북이는 산꼭대기를 보고 달렸다고 하고요. 토끼는 상대방을 보고 달렸대요. 자, 여러분 혹시 자격증 공부를 하실 때 또는 일을 하실 때 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실 때 나의 어제와 나의 오늘을 보지 않고 옆에 친구와 직원, 동료를 보고 비교하시진 않으세요?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그 사람이 공부하는 환경, 그 사람이 근무하는 환경과 제가 근무하는 환경, 공부하는 환경은 다 달라요. 그걸 1대1로 엑셀로 1 플러스 1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을 보고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목표를 보고 달린 거북이가 상대를 보고 달린 토끼를 이겼어요. 즉 나의 어제와 오늘을 보면서 목표를 향해 가셔야지. 내가 좀 회계가 어려워요. 그럼 좀 늦게 가는 거예요. 저 친구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와서 나보다 회계를 되게 빨리 해요. 먼저 가서 그런 거예요. 먼저 간 걸음이 빠르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좀 늦게 출발했으니까 늦게 도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지 마시고 어제 공부한 거 1강, 2강 그리고 오늘 공부한 거 3강이라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제와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시면서 여러분 FAT 1급 자격증 목표를 보고 나를 보고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 4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